장영하 변호사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성남시장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고 오늘 기자회견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강남위의 성남 장영하가 만들어내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영하가 성남시장에 도전합니다. 장영하는 오직 성남시의 발전과 성남 시민의 행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위대한 국민들은 이번 대선에서 공정과 상식을 추구하는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했습니다. 참으로 현명하고 위대한 국민입니다. 5월 10일 윤석열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순항하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와의 유기적 관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새 정부는 지난 대선판을 뜨겁게 달군 대장동 게이트 등 이재명의 범죄와 부정과 비리를 철저하게 진상 규명해 국민에게 상세히 보고할 책무가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지난 대선을 통해 대장동 게이트의 진상 규명을 약속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분노한 권력형 비리 척결을 통해서 공정과 정의 실현을 약속한 것입니다. 당선인의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재명이 저지르고 은수미가 꽁꽁 숨겨놓은 범죄와 부정과 비리 관련 자료들을 직접 조사하고 밝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권 창출에 기여하고 법을 잘 아는 인물이 성남시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의 범죄와 비리에 눈감은 사람들이 성남시장으로 공천받고 당선되려고 립 서비스로 떠드는 이재명 비리에 관한 언급들이 과연 진정성이 있을까요? 판사 출신 변호사로 지금까지 목숨 걸고 이재명의 범죄와 부정과 비리를 폭로하고 고발해온 저 장영하가 성남시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남시장 후보 장영하, 대장동 등 이재명의 범죄와 부정과 비리를 함께 저지르고 은폐해온 범죄와 부정과 비리 세력에게 선전포고합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 저 장영하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굿바이 이재명을 출간했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욕설 파일과 김부선 여배우의 불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특혜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뇌물, 조폭 국제 마피아파 측이 뇌물을 제공했다는 내용 등을 공론화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나 공무원의 산업이화 등 부인 김혜경의 잘못도 문제 삼았습니다. 고소, 고발, 협박에 굴하지 않고 의연하고 일관되게 활동했습니다. 이재명의 기세를 꺾고 윤석열 후보의 대선 승리에 크게 기여했다고 자부합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공로를 인정하여 당선인 초청으로 당선인실에서 차담회를 갖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남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고 성남 발전에 도움을 부탁드렸습니다. 당선인께서도 성남 발전의 협조 요청에 긍정적이셨고 격려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윤석열 당선인께 감사 말씀과 함께 반드시 성남시장에 당선되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기여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성남은 제 인생의 절반이 넘는 34년째 거주하는 고향이라 할 수 있고 정치적 출발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남은 청계천 철거민의 강제 이주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대한민국 산업화의 아픔을 안고 있습니다.
수정 중원 본시가지는 도로망,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상태로 조성되었습니다. 8, 90년대 주택 200만호 공급을 위해서 조성된 1기 신도시의 대명사 분당도 시간이 흐르면서 도시계획 수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판교와 위례가 들어서면서 가히 성남은 대한민국 신도시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하지만 성남 내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도시는 어떻게 설계하고 꾸미느냐에 따라 삶의 편의와 가치가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성남을 다시 설계하고 꾸미겠습니다. 강남보다 살기 좋은 성남을 만들겠습니다. 장려가 펼쳐나갈 성남의 청사진을 소개합니다. 첫째, 판교밸리를 확대해서 부자도시 성남을 만들겠습니다. 35만 평 규모의 판교밸리를 300만 평 규모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 연구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기술 발전을 선도할 기업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위례에 메디바이오밸리를 조성하고 성남 하이테크밸리, S상대원공단도 기술 집적 산업단지로 바꿔나가겠습니다. IT, BT, NT, AI 기업을 중점적으로 유치해 성남의 산업 체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연간 1천억 원대의 지방세를 대폭 증가시켜서 부자 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늘어난 자주 재원으로 윤택하고 편안한 시민의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둘째, 노후 주거 환경을 정비하겠습니다. 노후 주거 환경을 정비해서 누구나 살고 싶은 보금자리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조례 및 전담기구, 기금 등을 정비해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분당의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지원을 확대 및 촉진하겠습니다. 이중 규제를 받고 있는 분당 빌라 단지에 대해서는 종환원을 통해서 개발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계획 변경 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수정 중원구의 재개발 사업 지원 확대 및 촉진을 통해서 강남위의 성남을 조성하는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할 것입니다. 이주 단지를 확보하고 재정착률 제고에 주력하겠습니다. 셋째, 교통이 편리한 성남을 만들겠습니다. 지하철 8호선 노선을 연장하겠습니다. 모란에서 판교, 분당동 5% 연장하고 성남시청역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주택가와 인접 지하철역을 운행하는 셔틀 교통수단을 도입해서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겠습니다. 버스는 타기 힘들고 택시는 잡기 어려운 출퇴근 고생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한 SRT 오리 역사를 유치하겠습니다. 서울 세종 고속도로 성남 구간 접속 편의와 국도 3호선 성남 장원 고속도로 정체 해소 방안을 찾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과 지방 접근성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인구 유입 효과도 도모하겠습니다. 넷째, 스마트한 교육도시 성남을 만들겠습니다. 메가스터디나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을 능가하는 첨단 인터넷 강의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거꾸로 교실, 플립드 러닝 방식의 수업을 유도해서 학습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IT 파워 유저와 IT 소외 계층을 연결해서 디지털 온라인 활용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겠습니다. 파워 유저에게는 수익과 일자리가 늘어나고 성남은 한층 스마트한 도시로 발전할 것입니다. 집과 학교 간의 거리를 줄이겠습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교육 당국과 협의해 학교 신축과 배치를 재편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한 도시 성남을 만들겠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사건, 사고 대처 능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전기, 가스, 화재, 교통, 자연재해, 등산, 해상, 수영, 폭력 사고 등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안전체험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순회 안전체험 차량을 통해서 생활안전 대처 능력을 함양할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안심벨이나 안심귀가 시스템 등은 미비점을 보완해서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여섯째, 학교 급식을 확대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을 확대해 나가서 우선 등교 시간이 빠른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아침과 저녁 식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법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찾겠습니다. 학생에게는 영양이 갖춰진 균형 식단을 제공하고 식사 준비와 뒷정리에 소요되는 가사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강남 위의 성남 장려가 만들어내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계신 3,500여 공직자 여러분, 최근 들어 실추된 성남시 이미지 때문에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습니까? 전임 시장과 몇몇 측근의 잘못으로 성남이 부패 도시로 알려지고 있는 점에 대해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저도 여러분과 같은 심정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믿고 사랑합니다. 하루속히 전국 최고 수준의 성남시 공직자 여러분의 업무 수준이 빛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행정으로 정상화시켜 놓겠습니다. 특례시의 꿈 장려화가 이루어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행정 특례시를 약속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성남은 내년이면 시 승격 50주년을 맞습니다. 성남은 지난 50년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장려하는 단절과 차별화, 계승과 창조를 통해서 새로운 성남의 역사를 쓰겠습니다. 성남의 미래를 앞당기겠습니다. 부정부패에 연루된 역대 시장과는 단절하겠습니다. 과거에 얽매인 채 머물고 있는 시책과는 차별화하겠습니다. 정치색이 달라도 시민을 위한 내용은 계승해 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스마트한 시정을 창조해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강남 위의 성남, 저 장려화가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18일 국민의힘 성남시장 예비후보 장영하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제 당선인 측에서 이번 대선에 기여가 많았으니 차 한잔 하자 해가지고 연락을 받고 가서 여러가지 지역 현안도 대화를 나누고 특히 판교밸리 300만 평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고 했고 격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선자 측이나 이쪽에 아마 그 핵심 측에서 저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 이외의 사항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당에서 또 중앙당과 경기도당에서 공천 절차에 따라서 결정할 것으로 그렇게 짐작만 할 뿐입니다. 예. 지금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직 이제 캠프 출범이 차리는 것이 늦어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겠습니다. 특히 21세기 들어서 문화, 예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극 더 공약을 보충해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까지 활동해온 것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이제 지역에서 물론이고 중앙당에서도 장려화가 공천 받을 만큼 공을 세운 것은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다른 예비 후보들과 가까운 분들 소수를 제외하고는 장려화를 전략 공천에도 문제가 없다. 이런 여론이 있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제가 성남 시장 공천에 윤심이 작용할지 않는지 여부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다만 제가 여기 뒤에도 붙였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윤 당선자께서 지난 대선에 공로가 많지 않느냐 와서 차 한잔 합시다 해가지고 차 한잔 하면서 이제 같이 사진도 이렇게 촬영을 하고 여러분 다 나눠드렸습니다마는 또 지금 이 사진 지금 여기 배너 광고에도 있고 지금 제가 현수막에도 활용하는 사진인데요. 이렇게 사진을 촬영해 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니까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 우선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제가 지금 굿바이 이재명 책이라든지 또는 이재명 후보의 그 35개의 166분 분량의 욕설 파일을 터뜨린다든지 또는 김부선 배우님을 같이 이제 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해서 지금 상당히 저에 대한 기대감이나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또 긍정적으로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그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둘째, 상대적으로 우리 국민의힘에는 호남 출신들이 좀 사람들이 적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호남 전북 정읍 출신이고 성남시 호남 해양회장도 역임을 해서 호남 사람들이 주로 지지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지를 하는데 주로 그런 경향이 있죠. 현실적으로. 근데 제가 공천을 받아서 출마하게 되면 그 호남표를 얻게 되면 상대적으로 2표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민주당을 지지할 사람들이 저를 지지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세세한 부분 말씀드리기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출마 기자회견이만큼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그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국면에서 저는 오로지 대선에 올인했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 정말로 아마 목숨 걸고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런데 이제 다른 후보들, 다른 예비 후보들 경우에는 지금 대선 활동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대선보다는 자신의 시장 출마를 위해서 진력해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또 그동안 활동한 결과물을 가지고 새무리도 하는 후보도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고요. 근데 저는 아까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대선 국면에서는 시장 선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대선 승리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특히 중앙당이나 권력 핵심 부서에서 장영호가 대선에 기여를 많이 했다 이런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선이 끝나고도 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사무실을 준비한다든지 이 출마 준비를 하지 못해서 많이 늦어졌고요. 또 그 동안에 나름대로 사람들 접촉하면서 좀 공천 가능성에 대해서 좀 높이도록 노력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지상정이겠죠. 그것조차 뭐 하지 않았다고 그런다면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 여러분들 언론 여러분이나 시민 여러분도 그럼 저 사람 당선 가능성이 없으니까 공천 가능성이 없으니까 뭐 거들떠보지 않는다든지 또는 한켠을 제껴놓고 본다든지 이렇게 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나름대로 활동해온 건 사실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당이나 권력 핵심부의 그 분위기가 저에게 좀 상당히 긍정적인 걸 확인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를 벗어나서 무슨 전략 공천을 약속을 받았다든지 또는 뭐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약속 받은 바 없고 또 하나 가서 그렇게 약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 과정이 워낙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공천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까지는 제가 나름대로 저도 사람이고 능력이 있고 뭐 바보가 아닌 이상에 사람들 만나보고 여러 가지 감을 잡고 타진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뭐 경선에 전략 공천을 해주겠다 또는 당신은 공천 염려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공천이 되지 않을 때는 저도 공천되는 후보를 적극 도울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공천이 될 때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수정, 중원, 분당을 전직 당협위원장님 되겠죠. 지금 사직을 했으니까 그 당협위원장님이나 함께하는 이제 그 인맥들 뭐 세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 어떠나요? 그런 사람들을 최대한 끌어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경선하게 되면 감정의 골이 많이 패여서 끌어안기가 더 어렵다. 그런데 만약에 전략 공천이 된다고 한다면 끌어안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관측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걸 감안해서
뭐 3고 처리와 10고 처리라도 해서 그분들 다 하나같이 끌어안아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좀 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여러 사람 기술적인 부분이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행정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이재명 시장 시절이나 은수미 시장 시절에 자료를 우리가 정당의 적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조차도 확인이 안 되는 건 잘 알 겁니다. 제가 그 지난 대선 국면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경기도 지사를 그만두기 위해 당선 나가기 위해서 2018년 3월 16일인가 며칠 3월 중순경에 그만뒀죠. 그 무렵에 성남시 부시장이셨고 그 다음에 이재명 시장이 그만두면서 성남시장 직무 대행을 했던 아마 이번에 오산시장 출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재철 부시장님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그 당신이 성남시장 직무 대행이 되고 나서 성남FC의 자료를 가져라 하니까 그 관계자들이 자료를 못 가줍니다. 왜 못 가주냐? 묵묵부답으로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남시가 그 정도로 자료를 은폐하고 감추고 했습니다. 그건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 자체도 위법행위거나 또는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떳떳하면 절대 감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흔히 세상 사람 하는 말로 다 내가 드러나 보이고 봐라 할 대로 해봐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시장 8년이나 은수미 시장 4년 동안에 성남시 자료가 거의 공개가 안 되고 있고 심지어 언론인 여러분이나 성남시 의회 의원들이 자료 제출 요구해도 자료 제출이 공개가 거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범죄와 부정과 비리가 많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면 그걸 시장이 볼 수 있는 건 적법하게 다 직접 확인할 거고 만약에 보기 어려운 것들은 또 추가로 그 조사위원회 등을 구성해가지고 확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확인이 어렵단다면 심지어는 시장이 법률상 볼 수 없는 자료는 시장이 원고가 돼가지고 정보 공개 청구까지도 그럴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법원의 힘이라도 빌려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법률 전문가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위법성을 직접 확인하고 또 전문가들 자문위원이나 둬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법의 형사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수사 의뢰를 할 것이요.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명예훼손이나 이런 부분에 되지 않는 것은 모두 공개를 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국민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게 100일하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아마 저만큼 대한민국에서 성남시의 정보 공개와 부정과 비리를 밝히고 저는 항상 진실을 바탕으로 정의를 추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만큼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선 국면에서도 저는 정말 목숨 걸고 그걸 밝히도록 노력을 했고 또 경쟁 관계 있는 후보들은 대선 국면에서 말로만 했지 실제는 밝힌 게 거의 없습니다. 그분도 나름대로 인맥이 있고 그동안 활동한 것이 있어서 충분히 밝힐 수 있는 입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밝힌 것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첫째는 성남 시민의 그 깨끗이 잘못된 과거를 청산해야만 미래로 나갈 수 있고 또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 시민들을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지금 저는 이번 이번 지방선거를 범죄꾼 이재명의 아바타 추정 세력과 공정과 상식을 추구하는 이 세력 사이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프레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도 제가 앞장서서 추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저는 공정과 상식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추구하고 추진하는 그런 대통령 당선자이자 그런 세력이라고 권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열과 성을 다해서 그야말로 이재명의 실체, 범죄꾼 이재명의 실체와 그런 범죄꾼을 공천한 민주당의 실체를 백일화에 드러내서 그야말로 국민들이 정당하게 평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누구보다도 의지가 강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기자회견의 첫째 주제는 범죄꾼 이재명, 은수미의 비리를 파헤치겠다. 깨끗이 청소하겠다는 거고요. 둘째는 성남시의 발전을 대대로 이룩하겠다는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저를 왜곡되게 바라보는 시각이고요. 분명한 것은 저는 진실을 바탕으로 해야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제가 지금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도 진실을 바탕으로 해야만 정의가 실현될 수 있고 그 바탕에 서야만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머리글이 되어 있습니다. 대문이. 지금 민주당이 지금 뭐 그 검수 완박 법을 지금 당론을 정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법조인으로서 판사 7년 반에 변호사 생활 31년이 넘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짓거리라 해도 조금 더 틀리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범죄로 인해서 희생당하고 이런 사람들은 약자들입니다.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사권이 제대로 발동이 돼야 됩니다. 제가 지금 그동안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여 년 가까운 법조인 생활을 하면서 검찰 수사권이 제대로 작동될 때는 사회 비리가 수그러들고, 검찰권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는 사회 비리가 판을 칩니다. 결국 그 피해자는 시민들이고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실을 밝힌다는 차원에서 그걸 추구하는 것이지, 그런 정치적인 목적, 결과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선 국면에서 제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그 비리나 부정을 폭로하고 고발하고 했는데, 그것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저를 이제 고발해 왔습니다. 이재명 본인이 하지는 않고 민주당이나 그 핵심 측근들이 해온 것을 아는데 그것조차도 저의 입에 재갈을 물리게 산 겁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고발됐지만 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냐? 저는 자신이 있으니까. 진실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절차하는 것이지 이재명을 떨어뜨리고 이재명이 정치적 목적으로 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건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비칠 수 있다는 건 제가 동의하지만 제 본심은 절대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는 시장이 되려고 하는 것이 무슨 저를 지지하거나 뭐 저기 보수 쪽에 편들어서 진보 쪽을 배척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진보든 보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가 있으면 처벌하는 겁니다. 지금 외람되지만 지금 이재명 그 민주당 상임 고문 같은 경우 옛날에 제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내 편만 챙기면 되지 상대편 적의 편을 챙길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고 그런 걸 제가 봤습니다. 시장 시절에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의 삶을 업그레이드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이 되고자 하는 것이지, 우리 편만 감싸 안고 상대편을 배제하고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고 저는 그런 양심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범죄 비리가 있고 범죄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조사받고 처벌돼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뭐 편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진영 논리에 몰입되는 건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저격수다, 이재명 공격수다 저한테 평을 합니다. 저를 그렇게 평하는 것은 제가 그렇게 제가 그런 행동, 비춰질 수 있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가장 싫어하는 표현이 이재명 저격수다, 이재명 공격수다, 이런 표현을 가장 싫어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재명의 비리를 폭로하고 고발하는 것이지, 이재명이 적이기 때문에 공격한다, 또는 이재명이 뭐 상대편이기 때문에 뭐 저격한다, 이런 고발한다, 이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